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양자나노과학연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많이 오신 분들의 성격이나 아니면 행사의 성격을 봤을 때는 양자과학 쪽보다는 양자기술 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찾으시고 혹은 들으시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 소속이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이니까요. 기초과학 분야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재미난 일을 또 할 수 있을까, 양자 컴퓨터나 뭐 센싱,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이제 저희 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보통 연구소다 그러면은 어느 한 도시나 한 동네에 이렇게 큰 부지를 가지고 여러 건물이 있죠. 근데 기초과학연구원은 전국에 걸쳐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31개 정도의 연구센터하고 그다음에 7개 정도의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숫자는 약간씩 변해요. 뭐 어떤 연구단은 평가받고 나서 망해가지고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 중에 5개가 서울에 있는데, 저희 연구센터도 그 중에 1개고요. 그 다음에 퀀텀이 들어간 연구센터는 사실은 저희 쪽에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물리학적으로 하는 데는 뭐 어쩔 수 없이 다 퀀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제 큐빗이나 또는 뭐 양자 센싱 이런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그런 분야에 특화돼서 하는 데는 별로 없어서, 그 다음에 저기 광주의 지스트에 이제 새로 생긴 데가 하나 있는데, 저기는 생긴 지가 1년이 아직 안 돼서 아직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연구단은 생긴 지가 8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 이화여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연구단장은 안드레스 하인이라는 외국 분이죠. 저희 팀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다른 분들이 발표하실 때는 방금 이제 저기 카이스트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큰 조직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큐빗을 연구하는 저희 그 팀은 요만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단은 한 50명 정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스닥도 있고 뭐 학생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게 저희 연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에서 이제 큐빗이나 혹은 그 관련 연구를 언제부터 했냐면은 요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coherent control이라고 하는 그 큐빗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걸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싱글 큐빗 게이트를 성공하고, 그다음에 멀티플 큐빗이니까 한 개가 아니라 이제 2개, 3개에 대해서 퀀텀 프로세싱 하는 거의 기본적인 일들을 수행을 했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큐빗을 할 줄 알게 됐으니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혹은 그 큐빗은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런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너희들 큐빗이 있으니 뭘 할래? 하면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1000개, 뭐 2000개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양자 컴퓨터 하는 데가 있죠. 거기하고 경쟁하기는 힘들 것 같고, 대신에 큐빗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저희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연구 시작한 지 몇 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제 논문을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구글링을 해서 인터넷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쳐보면 이렇게 2가지가 가장 사진이 먼저 뜨죠. 하나는 초전도 기반이고 하나는 아이언 트랩 기반인데, 근데 뭐 이것도 먼저 2021년 사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규모가 커졌겠죠. 더 화려해지고. 근데 여기 이제 실제로 양자 그 칩에 해당되는 거는 저기 가운데 있는 까만 데죠. 손 크기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도체 칩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뭐 선 크기만 하고 지금 나온 거는 그 다음에 그 안에 한 1000개 정도 큐빗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용화된 혹은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선전하고 있는 그런 큐빗의 크기는 하나당 한 1mm 정도 됩니다. 초전도 큐빗의 경우에요. 그다음에 저기를 또 살펴보면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봤을 만한 회로를 그린 큐빗에 대한 그런 걸 알 수 있죠. 요것도 사실은 저 깡통처럼 생긴 게 실제로는 이제 초고진공을 유지하는 그런 챔버인데, 그 안에 이렇게 파란 불빛 하나하나가 다 큐빗입니다. 그래서 수십 개 되는 것 같죠.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그 큐빗 하나하나를 잡아두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거를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는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양자점 쿼럼 다시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위상 물질 그 토폴로지컬 스테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있다가 최근에 몇 달 전에, 두 달 전에, 세 달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만들었다 하고 네이처에 논문을 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말 돌아갈까 아니면은 잘 돌아가네 이렇게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2년 전에 이제 낸 논문에서 저희가 그 싱글 원자 스핀들을 표면에 놓고 하는 그런 큐빅 시스템을 개발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뭐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앞서가고요. 제 생각에는 중국이 몇 년 안에 따라잡는 그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른 유럽에 있는 뭐 네덜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뭐 호주도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캐나다도 상당히 지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잘하는 그룹들이 있고,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모든 분야에 다른 걸 다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저희 기초과학 연구하는 분야에서 이제 내세우는 혹은 뭐 이렇게 홍보로 하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개발한 큐빗이 있다 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몇 페이지를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페이지는 좀 스킵을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빗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터나 아니면 양자 기술에 관한 데 오면은 사실 큐빗이 뭐냐 하는 걸 잘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큐빗은 양자의 과학을 초기에 연구할 때 그 원자하고 빛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이제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에너지를 주면은 여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가면은 다시 떨어지면서 요거가 그냥 큐빗이 어떻게 작동하는 기본 원리죠. 그리고 이제 그 큐빗들을 잘 모아놓으면은 여러 큐빗을 연결해가지고 퀀텀 컴퓨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로 응용할 수 있는데 이 애톰 그러니까 원자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판 위에 올려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은 다 실제 원자는 아니고 저런 원자로 하는 큐빗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패터닝을 하고 그런 유사 원자를 만들죠. 근데 저희의 방법은 이제 아이디어는 이런 그 애톰 자체가 큐빗인데 뭐로 복잡하게 10,000개, 100만 개 있는 원자를 가지고 만드느냐. 그 대신에 그 solid surface 그러니까 고체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응용면에서 뭐 도움을 줄 연구 같은 걸 할 수 있겠다. 이게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건 이제 전화로 하는 건데 저게 이제 에너지가 상당히 큽니다.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사실은 그 에너지 손실이나 아니면 관리해야 될 부분도 크죠. 대신에 이제 전자나 뭐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스핀을 이용하면은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자석 가지고 놀 때 이렇게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자석을 이렇게 배치하냐 저렇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이제 자석의 세기가 커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원자는 자석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0하고 1을 정하면은 원자 스핀이 큐빗으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주사 터널 현미경이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되게 원자 끝 하나가 원자로 달려 있는 그런 탐침을 가지고 되게 표면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쭉 스캐닝을 하면은 그 표면의 전자 구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쑥 가다 보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저희가 그린 그림이고 실제로 나타나는 건 데이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리 표면을 원자 분해능으로 이미징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팁이 끝에 원자 하나 크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팁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면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잘 생기는 모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원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원하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STM 주사 터널 현미경이라는 그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원자들을 움직여가지고 만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 하나하나마다 스핀이 하나하나씩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큐빗이 3개 있는 구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점이 원래 스핀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양자역학적인 물질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기보다는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것에 이제 저희가 굳이 이제 이게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기본적으로 고체 기판 위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번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원자 하나하나의 그 분해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원자 하나하나의 위치를 다 조정할 수 있어서, 그래서 되게 정확한 위치에다 갖다 놓고 재현성이 높은 실험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근본적인 단위에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양자 시스템에 대한 모델 스터디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STM 안에 이렇게 팁하고 표면이 있는데 그 안에 원자 스핀이 하나 있고, 그 지금 그 그림에 보여드리는 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싱글 원자들을 다 보고, 저렇게 원자 하나 스핀에 라디오 주파수라고 하는 좀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전기 신호를 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하는 그 양자 그 퀀텀 컨트롤, 그러니까 양자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저희가 STM을 이용해서 위치로 옮기고 난 다음에 두 개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서로 연결된 큐빗 두 개짜리를 만들 수 있죠. 이런 거 알게 되면 이제 세 개짜리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양자 프로세싱을 저희가 구현을 한 다음에 이거를 논문으로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제가 이 발표의 성격을 잘 파악을 못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 주사 터널 현미경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 매그네틱 레저넌스 자기 공명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컨트롤 해가지고는 재미가 없겠죠. 두 개, 세 개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니까 여러 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했던 일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기부에서 작년에 이제 전체 과학기술 분야 총망라해가지고 100대 연구 성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앞으로 뭘 할 거냐 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내가 바꾸고 싶을 때는 바꾸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있어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기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이걸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정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컨트롤을 잘 하는 건데, 스핀은 사실은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있는데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놓으면은 저절로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절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만 년이 걸리면은 상관없겠죠. 우리 그냥 쓰면 되겠죠. 근데 뭐 10초 안에 돌아간다 그러면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시간 스케일이 있고, 그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구했던 것보다 약간 다른 환경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뜻이 뭔지는 이제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리지는 않았지만, 요게 그 2년 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신호가. 그런데 최근에 한 실험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앞으로 이제 그 더 발전된 혹은 더 성능이 좋은 큐빗을 만들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숫자로 비교를 해보면은 뭔가 이 큐빗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숫자가 이전에 6이었다면은 지금 한 40 정도. 근데 사실은 이제 초전도 큐빗이나 아이언 트랙 큐빗에서는 저게 한 몇만, 10만 이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숫자를 자랑할 정도는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종류의 실험들이나 연구들도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큐빗이 2개나 3개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끝났네요. 그래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